다음으로 제2형 당뇨병 초치료로 복합요법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보여준 메타어널리시스 결과를 보겠습니다. 메포민에다가 저혈당 위험이 낮은 약물인 DPP4 인히비터나 SGLT2 인히비터나 피오글리타존을 병용한 요법에서 치료받지 않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상기 약물들을 초기부터 병용했을 때도 저혈당 증가 없이 더 나은 혈당 조절이 달성되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메포민 단독요법과 비교했을 때 병용요법은 헤모글로빈 A1C가 0.5 정도로 더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A1C 7% 미만을 달성하는 경우도 교차비가 2.21 정도 더 높았으며 저혈당 사건이 양군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2형 당뇨병에서 병용요법의 효능 및 안정성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메포민에다가 SGLT2 인히비터, 메포민에다가 DPP4 인히비터, 메포민에다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병용했을 때 A1C 감소 효과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1.2 정도 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면서 체중은 더 감소하거나 뉴트럴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기대되고 있는 SGLT2 인히비터와 DPP4 인히비터를 병용했을 때 A1C가 마이너스 1.24 정도 더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체중도 감소하고 SGLT2 인히비터와 DPP4 인히비터의 조합이 베타세포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있었고 특히 병용했을 때 부작용이 각각 단독 요법보다 조금 더 경미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DPP4 인히비터인 리나글립틴과 SGLT2 인히비터인 엠파글로퓰로틴의 병용 요법을 본 연구입니다. 시비어 어드버스 이펙트와 시어리어스 어드버스 이펙트가 리나글리틴 단독군, 엠파글리플로진 단독군과 엠파글리플로진에다가 리나글리틴을 복합한 군을 비교해 보면은 엠파글리플로진 단독 요법보다 시비어 어드버스 이펙트나 시어리어스 어드버스 이펙트가 비슷하거나 도리어 더 적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고 UTI의 경우에도 엠파글로진 단독군에 비해서 엠파글리포너진에다가 리나글리틴을 복합한 요구분에서 더 증가하지 않거나 약간 감소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기대되고 있던 당뇨병 용제 고시가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에서 핵심은 이제요법을 2에서 4개월 이상 투여해도 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당뇨병 용제 3제 병용요법이 가능한데 다음의 약제, 즉 메포민에다가 SGLT2 인히비터, DPP4 인히비터도 3제 병용이 가능하도록 4월부터 새로운 고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은 헤모글로빈 A1C가 7.5%가 넘는 경우에는 메포민을 포함한 이제요법을 처음부터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2023년 2주기부터 고혈압 당뇨병 적성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또는 3월까지인데요. 평가 지표로는 치료 지속성, 그리고 검사 시행률이 되겠고 선택할 수 있는 평가 지표로는 고혈압에서는 혈압 조절률, 당뇨병에서는 당화혈색소 조절률이 되겠습니다. 치료 지속성 면에서는 방문을 지속하거나 처방을 지속하는 환자의 비율이 중요하겠고 검사의 면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했는가, 지질 검사를 시행했는가, 당뇨병성 신증 성별 검사를 시행했는가, 안저 검사를 시행했는가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혈압 조절은 가장 최근 측정한 혈압이 140에 90 이하인 환자의 비율, 당화혈색소 조절률은 가장 최근 측정한 당화혈색소가 7% 이하인 환자의 비율, 그리고 혈액검사는 혈액검사 중 전체가 아니라 한 가지 이상만 시행해도 되고 요일반 검사도 한 가지 이상만 시행해도 되고 심전도 검사도 한 가지 이상만 시행해도 되고 당화혈색소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이 1년 동안 2배 이상을 시행하면 되고 지질 검사도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1회 이상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LDL 콜레스테롤을 계산할 수 있는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TG를 1회 이상 측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성 신증 선별 검사로 소변 알부민 배설 검사와
검사와 사고치료와의 관련 검사를 모두 시행하면 되고요. 안저검사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즉 평가 계산 기간인 나 이전 1년 동안 안저검사를 시행한 환자 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증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57세 남성이면서 비만하고 야식을 많이 드시고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콜라 등 음료수를 자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비만하시고 허리둘레가 굵고 코골이가 있고 수면무호흡증도 의심되고 고혈압도 있으면서 알부민 유리아가 있으셨고 A1C는 8.7이었고 LDL 콜레스테롤이 145로 디스리피데미아까지 있는 분이셨습니다. 당뇨의 서브타입으로 보면 즉 A1C가 8.7에 달하고 메타볼릭 신드롬도 있으면서 비만하고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이고 하이 TG, 로우 HDL이 있기 때문에 심한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당뇨 환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체중 저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엠파글리플로친과 메포민 복합제는 처음부터 이제 병용요법을 고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처음 진단받은 당뇨이긴 하지만은 A1C가 8.7로 7.5% 이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메포민을 포함한 이제 병용요법을 보험으로 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엠파글리플로친의 경우에는 하루 2번까지 먹을 수 있는 메포민 복합제의 경우에는 엠파글리플로친 12.5mg와 메포민 500mg 복합제를 원래는 하루 2번 먹는 약으로 출시돼서 한 알은 444원으로 상당히 싼 편인데요. 이럴 경우 엠파글리플로친 12.5mg, 메포민 500mg 하루 한 번만 투여하게 되면 한 알이 444원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이득이 나게 약을 처방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스타틴도 꼭 필요하신 분이신데요. LDL 콜레스테롤 70 미만을 목표로 아톨바스타틴 10mg 또는 피타바스타틴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부민 유리아가 있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텔미사탄, 암로디핀 같은 복합제를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겠고 처음 사용하는 것이 약간 혈압 조절 면에서 약간 부담될 경우에는 처음에 이 복합제를 반알씩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증례 환자를 3달 뒤에 다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잘 시키고 체중 감소를 아주 많이 시키면 약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잘 교육한 탓에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야식도 줄이고 음료수 대신에 물만 마시고 약 복용도 잘 하셔서 체중이 5kg 정도 감소하는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소변량은 늘었지만은 배뇨곤란이나 회원부 불편감 같은 칸디다나 UTI를 시사할 만한 증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3달 뒤 검사 결과를 팔로우했을 때 알부민율은 호전되었고 A1C가 8.7에서 6.9까지 좋아졌습니다. TG도 호전이 되고 LDL 콜레스테롤도 70 미만으로 조절이 되어서 이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그 뒤로 생활습관 조절이나 체중 조절이 다시 실패하면서 체중이 다시 증가하고 헤모글로빈 A1C가 7.8까지 다시 증가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3제 병용요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3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엠파글로친 12.5mg, 메포민 500mg 아침 하루 한 번에다가 추가적으로 리나글리틴까지 복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프랙티컬하게는 리나글라틴 2.5mg, 메포민 500mg가 하루 2번 먹는 약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하루 한 번 저녁에만 투여하게 되면 약가도 400원 미만으로 경제적이면서 3제 복합요법으로 보험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비용 경제적으로 혈당 조절을 잘 할 수 있겠고 혈당 변동성까지 줄이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67세 여성이고 162cm에 59kg, BMI는 22.5 정도셨고 6년 전부터 이상지질혈증으로 스타틴을 드시면서 4년 전부터 당뇨 전 단계로 들어서서 혈당이 서서히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올해는 A1C가 7.6으로 당뇨로 진단되어 진료받으러 오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심혈관 질환 과거력도 없으셨고 알부민류나 CKD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은 사실 경증 노화 관련 당뇨병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약을 세게 쓸 필요 없이 DPP-4 인히비터 같은 약제로 사용하면서 서서히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분이시겠습니다. 이런 경우 리나글리틴 2.5mg, 메포민 500mg 복합제를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이럴 경우 상당히 비용 경제적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분이 당뇨 전 단계에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타입이셨기 때문에 드시는 스타틴 제제를 피타바스타틴 등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약입니다. 하트페일리어나 CKD, CVD를 동반한 당뇨 환자 또는 CVD 고위험군에서는 혈당 조절을 위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또는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고, 이 두 약제의 사용은 메포민의 사용과 무관하게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이면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또는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복합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그리고 심혈관 사망, 모든 사망, 심근경색 예방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SGLT2 인히비터는 신장질환의 발생, 그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컸고, 특히 심부전 입원 예방 효과는 탁월하게 좋았습니다. 다만 SGLT2 인히비터는 뇌졸중 예방 효과는 없었는데요. 그 반대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 SGLT2 인히비터만큼은 아니지만은 키드니, 즉 신장 보호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를 조기에 집중 치료하면 특히 비만한 당뇨 환자의 경우 초기에 아주 철저하게 체중 조절을 하면 당뇨 레미션도 고려할 수가 있고요. 비만한 당뇨 환자, 특히 건강 수준이 보통 이상인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살 빼고, 다만 여기서 살 뺀다는 것이 체중을 10kg 이상, 약 15kg까지도 많이 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정도로 살을 철저하게 빼고 운동하면 당뇨 레미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이면서 건강 수준이 나쁜 환자의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의 초치료로서 병용요법, 즉 메포민에다가 SGLT2 인히비터나 DPP-4 인히비터나 피오글리타존 같은 TZD를 사용하는 것이 더 근거가 쌓이고 있고요. 메포민에다가 SGLT2 인히비터, DPP-4 인히비터를 3제 복용하는 것도 이제 보험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뇨병 환자의 특성에 맞게 고려가 되어야겠고, 맞춤형 치료를 해서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그리고 크게는 당뇨 레민제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